저희가 뭐 늘 토트넘 얘기하면서 나왔던 선수인데 이제 페리시치. 페리시치 요거 자료를 좀 띄워주실래요? 아니 도움이 5위야. 좀 반다이크 5위입니다. 저게 저 인생사래. 인생사진이래. 반다이크 가랑이로 저거 딱 치고 들어가는 거. 페리시치. 아니 사진인데 너무 좀 그래. 저 그래가지고 저기 그 뭐지 그 영화 매트릭스로 또 리메이크 되고 막 그러고 있대요. 네. 자 지금 뭐 케빈 데브라이너가 뭐 16kg 압도적인 1위인데 저희가 사실 페리시치에 대한 뭐 어떤 경기력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감독이 이제 어찌됐건 콘테가 나간 이후 콘테가 데리고 왔습니다.만 지금 그렇죠. 보면 5위에 머물러 있어요. 네. 굉장히 높은 기록을 지금 있단 말이죠. 네. 부페와 지금 에릭센보다 도움이 더 많아요. 그렇죠. 진짜 은근히 굉장히 많이 했네. 그래 많이 했어. 예 그리고 이게 뚜렷해진 건 이제 콘테 감독이 나가면서부터 조금 이제 도움이 더 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페리시치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페리시치를 활용한 되게 콘테 감독이 집중적인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크로스를 또 많이 올려요. 예. 그리고 크로스를 못하는 편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크로스와 케인의 머리 네. 이걸로 또 쏠쏠하게 재미를 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좀 안 맞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페리시치에게 비판이 많이 갔지만 어쨌든 페리시치가 스탯은 또 잘 쌓고 있었습니다. 난 5위인 줄은 난 상상도 못했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어시스트가 많아지긴 했지만 네. 그 전에도 이제 뭐 키패스라던가 크로스 정확도라던가 이런 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상위권이었어요 이번 시즌 내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페리시치가 어쨌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나간 다음에 더 돋보이는 건 이 스텔리니와 그리고 이제 메이슨이 너무나 이게 누가 봐도 손흥민하고 페리시치가 너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동선을 적절하게 정해주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로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선수 끌고 가서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슈팅을 가져가기가 힘들다. 그렇죠.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최근 들어서는 페리시치가 조금 더 손흥민에게 몰려있는 수비수를 분산시켜주기 위한 측면으로 붙어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네. 이때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콘테 감독이 떠나자마자 페리시치가 손흥민한테 컵백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게 너무 명확하게 감독이 바뀌자마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네네. 콘테가 페리시치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크로스 특히나 긴 크로스를 주문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참 감독이 이제 바뀌면서 네. 공격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약간 조금은 뭐 동의하면서도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네. 크로스 대비 성공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주구장창 올렸으니까. 올렸어요. 그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5개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최근에 올린 거잖아요. 네네네. 감독이 바뀐 다음에. 그래서 그런 크로스 대비 횟수 대비 성공을 하나 따져볼 게 있고 또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크로스를 아까 못 올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답답했냐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구질의 크로스를 올리는 거에 대한 그게 뭐 콘테 감독이 주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조건이 다른데 그리고 사실 그 토트넘은 완벽한 의미의 타겟 스트라이커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케인이 그래도 헤더를 하는데 케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타겟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손흥민은 더더욱 헤딩에 능한 선수가 아니고 클루세스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어떤 포물선을 길게 그리는 크로스를 너무 많이 그냥 그 변주를 주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이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크로스 형태에 대한.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컵백도 하고 좀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넘기고 있는데 이건 확실히 교통정리의 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라이언 메이슨 대대행도 그렇고 이제 보면 손흥민 선수를 완전히 위쪽으로 끌어올려놓고 스트라이커를 쓰면서 페리시치는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기보다는 크로스를 가되 손흥민 선수를 본 타겟 크로스. 그러니까 높이보다는 뭐 컵백이나 이런 형태로 되니까 네. 이 교통정리가 되는데 이게 왜 지금 되냐고. 좀 빨리 되죠. 시즌 다 끝났구만. 너무 늦게 왔어. 그러니까 너무 늦게 됐어. 히샤르송이 지금 몇 감독 라운드 만에 바뀌자마자.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첫 골을 넣냐고. 비싸게 사와가지고 말이야. 네. 아무튼 뭐 이제 경기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골 계속 나오겠지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워낙 공격전으로 가니까. 손흥민 위주의 이 포메이션을 좀 짜고 이건 있고 좋아. 전술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이 호흡이 네. 점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페리시치랑 손흥민
이 두 선수의 클래스가 어쨌든 유럽 무대에서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낸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경험도 많고 이런 선수들인데 사실 뭐 욕심이 많아서 서로 패스를 안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두 선수가 이 프로 선수인데 안 친해서 안 준다 뭐 이런 거. 안 친해서 안 준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고 동선을 정리해 주니까 두 선수가 양발도 쓰고 그러다 보니 상대가 또 고민할 것도 많아지고 네. 두 선수의 호흡이 맞아지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이게 위력적인 그런 패턴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페리시치의 아까 제가 크로스 대비 성공률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많이 활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쪽에 크로스 주문을 많이 했다. 자, 그것도 맞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루트가 콘테 감독이 보기에는 그래도 제일 나은 루트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도 하죠. 어.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가 문제인데 크로스가 왼쪽에서만 나왔어요. 이번 그러니까. 시즌 내내. 그렇지. 왜냐? 오른쪽에서 올릴 선수가 없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얄 막. 감독은 당연히 뭐 몇 군데의 옵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몇 군데 옵션을 더 활용하려고 하거나 더 좋은 옵션이 있다면 그쪽을 활용을 하려고 했겠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시치 몰빵 크로스가 많이 나왔던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비예요, 수비. 수비가 다이어를 중심으로 한 수비를 올리질 못하니까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면은 공격과 수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그럼 미드필더들도 포지셔닝을 할 때 무리해서 그 해리케인 손흥민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올린다? 그러면 느린 이 다이어 중심의 수비는 죽습니다. 그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었잖아. 예를 들면 대대행이 라이언 메이슨 대대행이 야 못 먹어도 고 어차피 기존 감독들이 수비 축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우리는 그냥 시원하게라도 하자 이래서 올리는 거잖아. 네네. 막 윙백 빼고 막 공격수 스트라이크 넣고 재밌긴 해.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 때 막 3골 4골 막 실점하면서 막 6골 내주고 막 지는 거잖아. 지난번 스탈리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비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다이어가 느려 터지니 라인을 못 올리고 올리지 못하니 미드필더는 처지니까 결국 그럼 공격을 어떻게 해야 돼? 측면밖에 없어요. 그러니 페리시치 쪽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리시치 쪽으로 몰빵 크로스가 간 거고 그중에 그래서 성공을 해서 지금 저는 순위가 저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페리시치의 성향이나 횟수 대비나 콘테 감독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따져보면 아 정말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다이어 중심으로 한 수비. 이게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 다양한 어떤 공격 지원들이 살아나지 못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 나 이번 시즌 토트넘 이제 입중계 전체적인 거를 딱 보면 제일 진짜 미친 듯이 답답한 한 주라고 해야 되나? 그때 크로스 막 40몇 개 올리는 막 그럴 때 있었지. 페리치가 계속 올리는 거. 40몇 하루 경기에 40몇 개 올리는 날이 있었다니까 그 왼쪽에서. 물론 예전에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맨유 많이 할 때는 전설의 경기 있습니다. 그때 한 경기 몇 개 올렸지? 엄청 올려. 막 페리시 그 안에 있는 펠라이니한테 계속 올렸죠. 맞아. 경기 때 세다가 50개가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때. 50개가 넘었어? 네, 그때 계속 올려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콘테가 어쨌든 만들어 놓은 스쿼드다. 그렇지. 그렇죠. 아, 그럼. 수비 영입 안 한 것도 결국에 이제 뭐 콘테와 토트넘 구단이고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격의 루트가 일단 페리치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사실은 히샬리송 영입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둔탁하게 만든 것도 이제 콘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 메이슨이라 뭐 파케타다 이렇게 약간 창의적인 선수가 맞아. 분명히 누가 봐도 필요했는데 네. 손흥민과 케인은 좁은 공간에서 막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닌데 이 선수들한테 이 찬스를 만들어 주려면 누군가 이렇게 뭐 창의적인 패스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해줘야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제 크로스가 되고 이런 또 문제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콘테 감독이 만들어 놓은 스쿼드에서 답답함도 있고 수비도 불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콘테 감독의 한계였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영입된 애들 요새 플레이하는 거 봐. 단주마. 뭐 히사리송 플레이하는 거 봐. 와 진짜 그냥 진짜 옛날 축구의 느낌들이 너무 강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데리고 할 수 있는 공격은 그런 공격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따져보면 수비의 불안 또 영입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수많은 돈 그렇게 많이 주고 해서 영입된 애들 지금 다 어딨어. 다른 데로 임대 가거나 떠나거나 못 쓰거나 나오면 더 못 하거나
이번 시즌은 정말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너무 페리시치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든지 그럼요. 페리시치와 누구의 관계가 그렇다든지 친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단편적이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토트넘이 이제 그런 것들이 실패한 과정들이 네. 나타난 네. 결과다. 그 결과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4위 진입이 좀 어려워진 토트넘입니다. 사실상.